시 도착이야? 조심해서 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브라보콘. 안녕하십니까. 기장 부승관입니다. 이 비행기는 12시에 목적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보고 싶었던 분들과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콘테이트 모두의 브라보콘. 가나 해태 브라보콘. 또 만나요 브라보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의 부드럽고 달콤한 승부 제1회 브라보콘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진행의 고윤서입니다. 해설에는 멋진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8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텐데 오늘 대국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더 이기면 우승에 근접했잖아요. 이제부터가 이 어린이들에게는 본격적인 승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국부터 더욱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8강 첫 번째 경기 대회 정보 먼저 보러 가시죠. 브라보콘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대회 개요입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경기 방식은 본선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5분에 30초 초읽기 3회고요. 우승 상금은 1,0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진표입니다. 8강에 이제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아직 옆조에는 정해진 그런 경기가 없어요. 네. 오늘 대국은 황준서 어린이와 이서준 어린이가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이제 8강부터는 작은 실수 하나에 승패가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선수들이 어떤 점에 가장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 스튜디오 대국 환경이 낯설잖아요. 네.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속기 대국이고 그런 점을 가장 좀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어린이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오늘 대국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응원의 말씀 해주실까요? 이제 우승까지는 거의 한 7분 응선까지는 왔잖아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승부이기 때문에 한 수 한 수에 더 신중을 기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 기대가 되고요. 제1회 브라보콘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8강 1경기 대극장으로 가보시죠. 네, 우리 황준서 어린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2013년생으로 지도 사번님이 전동규 사번님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수상 경력도 2024년에 좀 물이 오르고 있고요. 2번의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서준 어린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똑같이 2013년생으로 동갑내기고요. 장수영 바둑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 선수도 아주 두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금메달과 최우수 선수상 아주 잘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제1회 브라보콘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생각시간 각자 5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오늘 대국 이서준 어린이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동갑내기인 만큼 훨씬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고요. 네, 지금 5학년이니까 이제 또 내년에도 기회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1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올해는 6학년 형들한테 좀 밀릴지 모르지만 내년이 되면은 더욱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이 될 어린이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우상기에서 눈목자를 선택을 했는데 요즘 좀 많이 두나요? 예전에는 날일자 고침 많이 뒀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눈목자도 많이 두고 또 한 칸이나 두 칸 고침도 많이 두고요.
우아기 쪽에서는 차분하게 그냥 정석 진행을 하는 게 아닌 끊는 정석이 나왔어요. 요거 이제 뭔가 준비를 해온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정석이 진행이 될 텐데 네. 이서준 어린이가 지금 손이 빨리 나오잖아요. 흙을 잡으면 준비를 해왔다. 흙을 잡으면 이포석으로 가겠다. 이제 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백돌 한 점을 제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단수를 친다던가 입구자를 한다던가 네. 실전처럼 이렇게 젖히는 것도 가능해요. 호구 치면 늘고 밀면 또 늘어서. 아, 젖히는 수는 변 쪽을 좀 더 중시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어려운 게요. 네. 이걸 만약에 밀고 물론 흙도 젖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보통 는다고 치고요. 네. 요 다음에 이제 이 백돌 한 점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서준 어린이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를 많이 해서 나왔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좀 복잡한 정석을 쓰기 전에는 아마 지도 사본님과 금박한 연구를 펼치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연구 많이 하고 또 AI 인공지능도 많이 찍어보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만약에 이 연구가 잘 먹힌다면 초반에서 조금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 상대가 다른 수를 들고 나온다면 연구한 수가 아닌 색다른 수를 둔다면 이서준 어린이가 잘 응수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것도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살짝 비틀었을 때 완벽하게 연구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이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한 칸을 뛰어갔습니다. 이거는 옛날 정석에 있긴 있었는데요. 네, 저도 옛날에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구자를 좀 더 많이 둔다고 들었는데. 요즘 입구자로 움직이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네. 아마 이게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흙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앙 두 점이 물론 요석이기는 한데 네. 흙은 우변에서 지금 먼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이서준 어린이가 연구한 수가 나온 것 같아요. 손이 빠르게 나왔고요. 역시 버리는 길로 가네요. 네. 황준서 어린이도 알고 있어요. 연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지금 빨리빨리 잘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좋아하는 프로기사가 두 어린이 모두 신진서 구단입니다. 그렇다면 초반 연구가 안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백은 여기서 세점머리를 맞는 것은 너무 아프겠죠. 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네. 이렇게 두 점 잡는 거는 확실하게 두 점은 제압이 되지만 하변 쪽에선 또 약간 손해거든요. 오, 잡았습니다. 이 잡은 수는 인공지능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약간 뭐 미흡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봐야 뭐 집으로 한 사람은 한 집 차이가 날까 말까 그 정도니까요. 네, 그 정도면 자신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느는 게 이제 하변 쪽으로는 이제 백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네. 혹시라도 나중에 이 두 점이 꿈틀거리는 게 좀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황준서 어린이가 확실하게 제압을 했어요. 이게 속기바둑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튼튼하게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약점을 안 만들어 두는 게 좋다는 건가요? 속기바둑에서는 어차피 한두 집 승부보다 네. 큰 실수에 승부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두텁게 두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네. 상처를 좀 덜 받아요. 근데 엷으면은 사고가 날 때 크게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접촉 사고보다는 교통사고를 조심하기 네. 위해 좀 더 튼튼하게 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흙은 어떤 응수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하변을 둔다면 한 칸 뛰는 정도고 거기 꼬부리는 것도 좋은 자리이고요. 어. 좌하기나 좌상기를 둬도 충분하겠죠. 다들 값어치가 있는 자리예요. 이게 특히나 이 꼬부린 수는 네. 우변 경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물어보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일석이조의 자리인가요? 이 움직이는 거는 장문이나 이제 축으로 안 되는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추후에 한 칸 뛰는 것도 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네, 두 어린이의 약간 눈빛에서 정말 집중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절대 지기 싫다는 마음도 느껴지는데 특히 이서준 어린이는 각오가 4강 진출이라 되어 있어요.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 판을 꼭 이겨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목표
언저리까지는 왔죠 지금. 네, 그렇죠. 여기서 백은 흑의 응수에 그냥 젖혀서 받아주는 것은 흑의 우변 경영에 조금 도움을 주는 수일까요? 젖히면은 아마 다음에 젖히면 늘거나 뭐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백의 폭보다 흑의 우변 폭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네. 굳이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좌쪽, 황준서 어린이도 손을 뺐고요. 손을 뺐고요. 네, 남은 귀를 향해 갔습니다. 원래 이제 포석의 기본은 늘 귀부터 시작하는데 네. 그럼에도 이서준 어린이는 우변을 꼬부렸잖아요. 꼬부리는 수가 귀보다 현실적으로 작을 수는 있지만 전체의 두터움을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대세점이라고 본 듯합니다. 괜찮은 작전으로 보여요. 네. 바둑에서는 대세점을 뺏기면 바둑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을 만큼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쪽에서 백은 좌상기 쪽을 좀 더 지키는 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 쪽으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죠. 지키려면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제 붙이고 뛰거나 또는 이제 입구자 하거나 공격하려면 두 칸이든 세 칸이든 뭐 좌변 쪽에서 이제 협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네. 황준서 어린이는 귀 쪽을 좀 더 지키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서준 어린이는 한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칸을 벌려갑니다. 좋은 자리죠. 지금 반대로 백돌이 오게 되면은 좌변이 일단 모양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네. 지금 먼저 흑이 두 칸을 띄었기 때문에 좌변을 이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가 있고 백이 이제 상변을 벌린 것은 우변의 모양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려면 상변에 백돌이 하나쯤 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흑이 먼저 상변을 먼저 전개를 하면 네. 흑의 모양이 점점 부풀어지면서 좌상기 백돌도 압박을 당하니까요. 다 좋은 자리들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중요한 곳들을 잘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흑은 우변 경영에 좀 더 도움을 주는 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좌하기 쪽으로 가야 할까요? 보통 기본은 이제 귀잖아요. 네. 귀를 둔다면 걸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두 칸 띠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은 귀에 바싹 걸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은 조금 많이 타이트한 것을 선호한다고 느껴져요. 느슨한 수가 거의 없어요. 아주 타이트하고 치열한 수를 많이 두죠. 네. 오, 진작부터 노리고 있던 한 수죠. 네, 바로 부어갔습니다. 두 점을 따낼 것이냐 이을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굳이 해야 할 교환인가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이으면 있겠다라는 뜻 같아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이제 악수긴 하지만 이런 맛이 있다는 거. 예. 네, 싸울 수 있다. 뭐 따내면은 당장 단수를 칠 것인지 요 교환만 할 것인지를 묻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었고요. 아깝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 판단이 좋은 판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흑은 살리려면 이어야 되거든요. 네. 백은 다른 건 이제 봉쇄가 잘 안 되고 오로지 요거 하나. 흑도 달리 두면은 넉점이 잡히거든요. 살리려면은 이제 요렇게 꼬부리는 것만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네. 필연의 진행이 이거 예상이 따내고 되는데요. 여길 그냥 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수를 쳐서 버텨야 되는 건지 단수를 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이런 복잡한 전투가 될 것이고 들여다본 마당에는 아마 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서준 어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를 쓰든 아니면 선택을 하든 있는 선택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애초에 들여다봤을 때 이으면 두 점을 움직이겠다라는 뜻으로 들여다봤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두어갑니다. 초반부터 전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백은 다른 봉쇄는 아예 될 수가 없고요. 오로지 요거 하나인데
흙이 이제 빈 삼각으로 꼬부리고 그냥 젖히는 건 또 잡혀서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수까지 하나 쳐두고 여기까지는 외길이거든요. 팩도 따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버려요. 오, 야, 오 이거는 예상 외인데요. 정말 예상 바뀌네요. 그냥 잡히는데 네. 득이라고 본 건가요? 이게 저는 근데 대단한 게 이게 뭐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주 이런 자유로운 발상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대단하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게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교환하고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운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수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잡으려면 꽉 잡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활용당하는 맛이 좀 있거든요. 흙이 중앙에 두 수를 투자를 하고 하변 쪽으로 젖히면서 4점을 버리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꽤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선악을 떠나서 저런 착상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김영사 해설위원님이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약간 이서준 학생의 약간 누나가 된 기분. 제가 요즘에 가장 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창의적 네. 혁신의 도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젖히는 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할 수고요. 황준서 어린이는 갈라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 저 멀리 이제 두 텀을 어느 정도 비축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투를 하더라도 백이 손해 보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흙은 이 장면에서 A, B, C 정도를 짚어주신다면 어디를 둘 수 있을까요? 뭐 지금처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붙였다는 건 2단을 젖히겠다는 뜻일 것 그렇죠, 같고요. 이게 호구 치거나 하면 단수 맞을 때 이어야 되는데 그럼 늘어서 네. 모양새가 빈삼각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은 귀 쪽에 실리를 차지하는 수와 중앙 쪽에 두터움을 쌓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은 이게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근데 다만 호구를 치고 단수 칠 때 네. 흙이 지금 패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변 쪽에 지금 절대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감이 없다면은 네. 패감이 없다면 호구 치고 단수 칠 때 있고 요 한 점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패감이 있을 때는 단수 칠 때 패로 버티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충분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입니다. 이서준 어린이가 지금까지 둔 걸 보면 제 생각에 패를 결행할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있느냐 패를 하느냐인데 네. 저는 있는 것에 걸겠습니다. 네, 이제 촐기를 부르고 있고요. 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지간하면 이제 초반에는 패감이 없으니까 네. 있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우아 쪽에 패감이 있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일단은 그냥 이었고 이제 중앙 쪽으로 어딘가 탈출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인공지능 보통 이런 모양에서 눈목자를 여기요, 추천하는 예.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중앙 쪽으로 진출하기 좋다라는 얘기고요. 네. 뭐 이것도 그렇고 뭐 한 칸이나 날일자나 뭐 요 언저리에 어딘가에 돌이 가면은 떨어지진 기본은 되는 것 않나요? 같아요. 아, 네. 요 정도 둬도 될 것 같고요. 요 원저리 어디에 돌이 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방향만 맞으면 네, 쉬워갔습니다. 또 저는 괜찮은 작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네. 초반부터 흙이 조금은 두텁게 집도 챙기면서 잘 풀어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돌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중앙 쪽으로 좀 나가야 할까요? 무조건 끌고 나가야죠. 끌고 나가야 해요. 아. 예, 지금 백이 둔 자리 정도면 봉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깥쪽으로 탈출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날일자는 당연한 자리로 보이고요. 뭐 한 칸 뛰라고는 하는데 한 칸이나 날일자나 저는 어차피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는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단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근데 받아주면 당연히 이득이지만 오히려 역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밀어가는 수가 있어요? 밀거나 뭐 아예 일단은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좌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런 게 어렵죠, 사실. 네. 약간의 창의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입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수는 아마 다음에 누르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레 연결되면서 상변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다음을 생각하는 이 수 자체는 약간 느려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이 다음이 이제 누르는 게 기분이 좋아요. 이건 눌러 달라는 거 아닙니까? 황준서 어린이도 날일자하고 네. 이렇게 누르는 것이 물론 실리는 약간 빼앗겼지만 중앙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바둑이란 게 모든 걸 다 내가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리는 주더라도 중앙 세력은 갖고 이렇게 서로 하나씩 가져가는 게 바둑인 것 같습니다. 바둑은 늘 끊임없는 주고받기, 기브 앤 테이크, 네, 주고받고 해야죠. 황준서 어린이도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 날일자를 반대쪽에서 했더라면 아마 흙이 밀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백이 그대로 늘 텐데 이 흙돌이 이 자리에 있느냐 이제 이 자리에 있느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정말 미묘한데요. 약간 황준서 어린이가 반대쪽 날일자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요. 아마 혹시 또 반발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러간 거. 오, 그거 괜찮습니까? 오, 과감한데요. 깊숙해 보이긴 하는데 밀면 계속 늘어서 봉쇄를 당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깨 짚는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인공지능은 절대로 약간 나쁘지 않은 수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반대로 어깨 짚는 수를 지금 추천을 하는 거예요. 반대였군요. 오히려 지금 백이 둔 자리를 이 머리를 붙이거나 네. 아니면 반대로 어깨를 짚고 이렇게 밀 때 실전처럼 밀 때 이렇게 늘어서 상변은 내어주더라도 우변이 훨씬 더 폭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원래도 흙이 약간 재밌으니까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반대쪽 어깨 짚고 밀 때 느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것도 뭐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수예요.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집이 더 커 보인다. 그런 쪽에서 반대쪽 어깨짚음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집이 커 보이니까 이제. 네. 그런 격언도 있긴 있어요.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 예전에 그런 격언이 있긴 있었는데.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 이 날일자 좋은 선택인가요? 이 두 점을 이제 압박하겠다는 얘긴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 막았을 때 다음에 봉쇄하더라도요.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데 지키면은 단단하긴 한데 이때는 흙도 중앙으로 손쉽게 빠져나오니까 네. 요게 빠져나오면 백도 전체적으로 집이 그렇게 많은 바둑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근데 백이 상변 쪽을 한 칸 안 뛰고 끊는 양점을 남겨두기엔 조금 아플 것 같은데요. 바로 근데 나와 끊으면 그래서 지금 지켰죠. 네, 받아둡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황준서 어린이가 집보다는 조금 더 중앙 쪽에 수를 투자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이 돌은 흙이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면 바깥쪽 탈출구도 열려 있고 네. 요건 모르겠어요. 이건 물론 좋은 자리이긴 한데 봉쇄당하는 게 아프긴 해요. 요 수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류하고 먼저 뛰어나가고 네. 그 다음에 중앙 쪽 진출하는 것과 추후에 이제 두 칸 벌려서 자리를 잡는 안형을 만드는. 근데 뭐 그렇게 근데 많이 추락하지 않네요. 한 집 정도? 아무래도 집을 좀 중시한 수다 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붙인 것은 찌르고 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 점 잡으면 요 이제 두 점이 이제 바로 잡히는 형태가 되니까요. 이 정도면 백이 만족이죠. 이 정도면 대만족이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빈삼각으로 늘어서 받는 수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좀 당했거든요. 네. 꽉 막는 선택을 했고요. 타이트합니다. 이런 모양이 호구 쳤을 때 흑이 이렇게 빈삼각하게 되면은 흑은 뭔가 제자리 걸음한 느낌이고. 네. 그래서 끊기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 한 점을 버리면 된다라고 본 듯합니다. 정확한 판단이고요. 네. 먼저 밀어갔습니다. 흑이 반대로 밀어간다고 하면 그게 흑에게도 좋은 자리겠죠? 흑이 여기를 네. 밀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돼서 아마 네. 그게 싫어서 황준서 어린이도 민 거예요. 어느덧 흑이 8집 정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뭐 맞겠지만 네. 근데 아직 아직은? 갈 길은 멀었어요. 아직. 네. 이 정도로는 아직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흑이 입구자를 선택한 수는 안쪽에서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수인가요? 글쎄요. 바로 젖히겠다는 뜻인지 네. 이 교환만 해두고 바깥쪽으로 탈출하겠다는 얘기인지. 백의 약점을 찔러갔습니다. 막을 것이냐 뛸 것이냐를 묻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이제는 좌변이 찌르더라도 찌르고 끊더라도 다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걸 남기려면 이제 꽉 막아야 되는데 뭐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들여다보거나 했을 때가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요. 네. 백도 응수를 하지 못하고 상변 쪽을 늘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상변을 받아달라라는 뜻이거든요. 흑도 받아주면 안 되겠죠? 받아주면은 이제 중앙에서 씌워서 네. 요 안에서 살 수 있느냐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요 자리를 뛰고 싶거든요. 중앙으로. 네. 중앙에 한 칸 뛰면 악수 없다고 네. 하죠. 수가 잘 안 보이면 그냥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이서준 어린이는 진작부터 네.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보다는 상변에서 그냥 두 집 내고 완승을 하는 게 더 편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집을 챙기며 사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흑이 젖히고 있는 것과 흑이 그냥 빠지는 것과는 뭐가 더 좋은 선택인가요? 이거 아마 젖히고 이은 다음에 추후에 밀어서 네. 이 자리를 끊는 거를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자리를 끊어서 한 점을 잡거나 또는 옆구리 붙여서 넘어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아마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전은 호구 치는 수를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진작부터 뛰어나가고 싶었는데 네. 네, 초읽기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서준 어린이 과연 어디를 선택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하나를 쓰네요. 이게 지금은 중앙으로 둔다면 뛰는 거고요. 여기를 먼저 꼬부려서 막거나 하면 네. 이게 만약에 상변 호구 말고 그냥 이었더라면 이렇게 옆구리 붙이면 넘거나 살거나 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단수 쳐서 버틸 거란 말이에요. 찔러갑니다. 받으면은 무슨 뜻이죠? 그래서 이게 지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거든요. 네. 하나를 끊어보겠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요런 데를요. 네.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때 뛰어서 네. 이제는 백이 찔러봐야 이제 단수 이거 따내야 되니까 좌변이 이제 문제가 없다. 대단한 약간 악수이기는 해요. 중앙 쪽으로는. 그렇죠. 만약에
끊었는데 옆으로 이으면 그때는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선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발상은 오. 아, 이렇게까지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끊는 창의적인 수를 둘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그냥 차분하게 받아두었고요. 상변 대만은 괜찮은 겁니까? 아, 살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백은 일선을 먼저 단수를 쳐야 할까요? 상변 쪽이요. 상변은 네. 원래 자체로도 쉬우면 괜찮은 겁니까? 아, 바로 쉬워요. 아. 자체로는 못 살거든요. 네. 자체로는 일단 두 집 나는 게 없는데 궁금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인공지능도 뭔가 아직도 흙이 좋다고 하는 거로 보아서는 잘 안 잡힌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살짝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흙도 그냥 안쪽에서 사는 수보다는 백 쪽의 약점을 조금 추궁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꼬부리면은 꽉 있거나 해서 자체로는 못 살았어요, 여기. 네. 그것도 그냥 밀면 안에서는 못 살거든요. 밀거나 뭐 날일자 하더라도 안쪽에서는 사는데 보탬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자, 여기서 황준서 어린이의 선택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상변 쪽에서 집으로든 두터움으로든 득을 내지 못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집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판는 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레버톤. 저는 대단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요? 네, 급소를 뛰어갑니다. 다 받았다고 치고요. 네. 어차피 안에서는 못 살아요. 다만 이제 바깥쪽이 얇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대단한 배짱입니다. 이서준 어린이도. 그러게요. 저 같으면 진작에 요즘 중앙으로 뛰어나가서 좀 확실하게 삶을 확보했을 텐데 네. 설마 이걸 다 보고 이렇게 버텼다면 정말 대단한 수일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담력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심장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 두거든요. 맞습니다. 손이 빠릅니다. 손길이 빨라요. 네. 이 정도면 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을 좀 보여준 그런 손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다 보고 두는 걸까요? 예. 보통 핵마가 입구자나 마늘모는 좀 튼튼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백액마는 지금 날일자가 정말 많거든요. 날일자는 항상 좀 건너붙이거나 그런 약점이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아닐까요? 이건 이제 건너붙이는 게 싫었다는 얘기인데 약간 근데 자충 의미가 있기는 해요. 결국 이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 꼬부리면 이제 여길 또 이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에 지금 결함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직 백의 모양도 온전치 않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상변 쪽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돌이 잡히면 그냥 무조건 끝이고 네. 저돌이 살면 백도 집이 없어요. 아예. 거기까지도. 이서준 어린이는 지금 그냥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다 자충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떨려서 이런 선택을 못 하는데. 네, 그냥 중앙에 한 칸 띄고 안정적으로 살아둘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막으면은 네. 단수치고 나가는 순간에 상변이 한 점이 백돌이 잡히면서 그냥 100%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있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요런데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이리저리 다 찔러 놓고 네. 단수치고 이을 때 요 자리를 끊으면은 뭐 어디든 하나는 걸리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막았네요. 네, 막았습니다. 막으면 이거는 이렇게 당장 되면 사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럼 집이 백이 너무 없는 네.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이 파워한
수들의 그 뜻을 계승하려면 잡으러 네. 갔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쉽게 살았죠. 이렇게 되면 이서준 어린이의 약간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승부수가 먹혔다. 제대로 먹혔죠. 제대로 먹혔습니까? 일단 지금 백도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빨리 단수쳤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따내는 순간에 네. 상변에 덤 정도의 집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앙 쪽엔 아직도 약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중앙이 이제 흙이 우변 어느 정도 두다가 나중에 이제 찌르고 끊거나 하면은 이제는 오히려 공수도 뒤바뀌어요. 이렇게 된다면 벌써 16집 차이가 나거든요. 이서준 어린이 배짱이 대단한 게 저는 저렇게 절대 못 두거든요. 배짱이 또 수일기까지 다 되니까 지금 이렇게 버틴 건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수일기도 대단하고 저 버틸 수 있다는 배짱도 대단하고요. 이 어린이가 2024년에 우승을 하고 최우수 선수상도 받고 그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두는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이번 브라보콘 각오로 4강 진출을 꼽았는데 우승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이 중앙을 지켜갔고요. 중앙이 지금 워낙 지금 단점이 많기 때문에 네. 우선은 임시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맛이 있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흑이 15집 가량 유리하다고 하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판을 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집은 일단 많지 않습니까? 네. 우변도 있고 우하도 있고 상변과 좌변도 있고요. 네. 백은 우하 쪽에 중앙으로? 넉 점 잡은 거 네. 그리고 좌하 쪽 합치면 한 15집 약간 넘을 텐데 그리고 나서는 집 그 중앙에 약간의 텀 정도. 네. 그러니까 일단 확보된 실리는 확실하게 여기 많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자신의 약한 돌만 잘 지킨다면 집으로 이기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좌변도 이런 데 건너 붙이거나 하더라도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뭐 잡아도 되고 아예 네. 넘어도 될 것 같고 잡아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역시 날일자는 건너붙이는 맛이 항상 있습니다. 그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앙에 백이 집 만들 수 있는 여지, 반대로 백이 중앙 어딘가에 돌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이 생기는 자리인데요. 네. 그러면서 또 나와 끊는 것도 노리고 있거든요. 뭐 이런 자리를 나와 끊는다거나 아니면 반대쪽 중앙으로 나와 끊는다거나. 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수이네요. 그렇다면 백은 지금 어딜 둬야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좌하 쪽의 흙이 그나마 네. 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빠져나가면 그렇게 뭐 아주 심하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노려볼 만한 자리는 좌하 쪽이에요. 네, 추궁을 해봐야 합니다. 이서준 어린이의 취미는 검도고 황준서 어린이의 취미는 코딩과 중국어인데 두 어린이의 취미가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이 포인트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서준 어린이 차분하게 급소를 두어가는 수인가요? 백이 괴로운 게 안 네, 받으면 뚫려서 2점 잡히거든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중앙 쪽이 흙이 살고 난 이후에 네, 중앙 쪽이 참 껄끄럽게 됐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백이 느꼈을 때 중앙의 모양을 좀 껄끄럽게 느낄 텐데 이게 약간 입안에 모래가 있는 느낌일까요? 모래 또는 가시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백의 네. 입장에서는 그만큼 껄끄러운 자리예요. 확실하게 두어갑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흙이 튼튼하게 약점도 찔러가면서 좌하기 쪽을 지켜간다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집이 워낙 없어요 지금 백이. 지금은 만약에 젖히더라도 늘면은 안에서 사는 것 바깥쪽 탈출하는 것 때문에 네. 공격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중앙 쪽도 흙이 나와 있고요. 하단 쪽도 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중앙에 한 칸 띈 자리가 이제 와서는 아주 흙의 입장에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자리이죠. 네. 백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데요. 저는 더 이상 공격이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우상기 큰 자리를, 그러니까 흙이 먼저 입구자 하면 완벽하게 집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찾아간 것 같고요. 김영삼 해설위원님은 혹시 막 이런 식으로 바둑이 정말 좋을 때 이서준 어린이처럼 젖혀가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우상기 쪽에서 그냥 차분히 늘어두고 백에게 집을 주는 스타일이실까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더 안전하게 처리하는 걸 네. 생각했을 텐데. 예. 이서준 어린이 확실히 조금은 압박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까 상변에서도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계속 버티는 거 보면 바둑이 절대 느슨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와. 지금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네. 그럼에도 자신만만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익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죠, 예. 네, 상당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회를 살더라도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 중앙 나와서 끊으면 백이 아주 얇거든요. 네, 약점이 너무 많죠. 백도 이어갑니다. 이것도 이거 일단 여기 꽉 이으면 다음에 백이 단수를 쳐도 또 빠지는 게 있어 보입니다. 이게 백이 네.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한 번 더 밀고 젖히면은 네. 백이 갈 데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큰 위기인데요, 이제는.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 백은 두 점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늘거나 해서 또는 단수 치거나 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는 것은 두 점 잡아서 백이 물론 귀는 살았지만 한 개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옆으로 단수 치는 것은 빠져서 막으면 단수 쳐서 귀가 잡혀서 안 되고 귀 쪽을 막으면은 미는 게 있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차하면 이 패를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백이 승부수를 띄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받아달라는 이야기. 받아달라는 그러면 약간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네. 테니까요. 승부수까지는 아닌가요?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은. 궁여지책. 네. 그런 어려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네, 궁여지책이란 수를 썼고요. 단수를 쳐갑니다. 백은 이 반대쪽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그래도 이 일선 입구자가 약간 보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보탬이 됐네요. 일선 입구자가 원래는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요. 네. 입구자가 와서 여기 젖히는 게 성립이 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잘 이 던지죠. 입구자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희망의 끈을 조금이라도 남겨둔 수예요. 흑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리한 입장에서 저길 또 안 받기도 좀 떨리니까. 그렇죠. 굳이 패라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죠. 황준서 어린이가 상대의 심리를 잘 이용했어요. 일선 입구자는. 네. 물론 아직도 흙이 많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네. 데서 조금씩 흔들리다 보면은 백에게도 기회가 생길 여지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변화를 좀 줄이고 유리한 입장에서는 네, 불리하면 변화를 만들어라.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게 밀더라도 막아서 네. 뭘 끊을 수가 없어요. 찌르면 막아서 그쵸? 건너붙이더라도 차단해서 절묘한 자리에 백돌이 있어서요. 정말 잘 두었네요.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이제 수상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백이 잘 됐죠. 넉 점을 잡으면서
11집 정도가 늘어났고 추후에 이제 일선 젖히는 것까지 네. 집으로는 꽤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물론 아직도 100은 갈 길이 멀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서준 어린이가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가게 네. 되면서 이렇게 된다면 수를 선택할 때 조금의 부담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죠. 네, 괜한 짓을 했다. 이제 그런 후회가 있을 네, 맞습니다. 그거 자충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다 받아도 사실 다 받아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결국 네. 수상전 하려면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100이 잡으면 오히려 더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굳이 둘 지금- 필요가 없었던.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모습은 되게 차분해 보이는데 네.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전부 선수가 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끊어놓은 게 자충이 되면서 이런 데도 흑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 흑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붙여갔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든든하게 우상기를 먹어가면서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순식간에 한 13집 정도를 우상기에서 만들었고요. 네.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좁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희망의 끈을 아직 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국전 이서준 어린이는 지금 본인이 좋다는 것은 아직도 인식은 하고 있겠지만 네. 얼만큼 좋은지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이 바둑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 끝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게 냉정하게 정신줄을 부여잡으면 네. 지금도 아직 뭐 형세는 충분한데 지금 아마 쉽지 않죠? 표정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중앙 쪽에 약점을 추궁하러 가는 네. 듯한 수를 두었습니다. 집었다는 것은 중앙에서 뭔가를 지금 결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우상기 쪽에 단수 치는 수를 남겨둔 건 시간 연장책일까요? 뭐 굳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렇죠. 여기서 집으로 가장 큰 자리를 꼽자면 어디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하변이 커 보이고요. 네. 날일자 또는 눈목자. 귀로 둔다면 한 요렇게 한 칸 정도 어디로 한 칸을 뛸까요? 어딘가 한 칸 뛰는 게 일단 커 보이고 이 두 군데가 제일 커 보이거든요. 하변 하변과 쪽과 우하기. 네. 하지만 이서준 어린이는 아직 갈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네. 치고 젖힐 때 치받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마도 끼우면은 그렇게 뭐 크게 뭔가 이건 흑이 득받죠. 늘어서. 네. 이 수는 백의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면 이서준 어린이가 어느 정도 득을 봤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기분이 일단 좋죠. 중앙으로 뚫고 나오면 네. 아무래도 요 좌하 쪽에서 흘러나온 흑돌이 거의 완성이고요. 네. 다음 중앙이 또 이게 백도 어딘가 지켜야 돼요. 그럼 선수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그리고 화변이든 우하기든 이제 큰 자리를 두면 바둑이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서준 어린이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냉정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황준서 어린이 입장에선 조금 더 강하게 젖혀가면서 상대를 좀 흔들었어야 할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운 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손에 자신감이 붙었는데요. 그 수로 이제 100% 살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하변도 이제 마음껏 다가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껏 다가서는 게 이득인 건지 네. 안전하게 좁히는 게 이득인 건지 바둑이라는 게 항상 이런 게 어려워요. 이거는 인공만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백에게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은 더 다가가도 좋지 않을까요? 네. 최대한 많이요.
최대한 많이도 좋고 아니면 눈목자도 눈목자 네, 정도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언저리하고 저는 딱 우하기하고 하변만 보여요 지금 이 바둑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변 쪽으로 돌이 가야 할까요? 지금은 네. 중앙 쪽을 지켰습니다. 요거는 약간 재밌는 수인데 재밌는 수예요?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단점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는 해요. 쭉 치고 나오면 다음 후속 수단이 없거든요. 네, 잡혔죠? 받아만 주면 아마 임시 처방을 하고 큰 자리 두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안 받아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받지 않았습니다. 큰 자리죠. 이게 백이 응수를 안 하기도 애매해요. 흙이 넘어가게 된다면 집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넘으면 집도 많이 늘어나고 또 추후에 여기까지 선수라 물론 뭐 당장 수가 나진 않지만 이 네. 한 칸 띄어서 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막아야 할 것 같은데요. 손을 뺐어요. 오. 우변 쪽에는 백이 다른 응수가 없을까요? 우변이요. 네. 맞거나 뭐 이렇게 붙이거나인데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황준서 어린이는 받아주면은 하변을 당해서 네. 힘들다라고 보고 버틴 것 같습니다. 흙은 마지막 초읽기인 만큼 시간표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시간 연장책을 사용했습니다. 백이 나중에 우상기 쪽에 일선을 젖혀간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흙이 넘어가고 여기를 젖혀가게 된다면요. 백이요. 네. 지금 뭐 당장 막기엔 어렵고 꼬부리거나 또는 뛰거나 해야죠. 꼬부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끝내기 정도인가요? 네. 네,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졌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상대를 조금 더 괴롭히려면 거기는 수익기를 착각한 걸까요? 당장은 안 받아도 사실 문제는 없었는데요. 네. 찌르고 막아도 끊더라도 이제 백이 한 수가 빠르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은 뭔가 느린 느낌인데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바둑이 이서준 어린이는 계속해서 빠르게 두어가는 느낌이고 황준서 어린이는 조금씩 뭔가 느린 느낌이 좀 있어요. 바둑 스타일의 차이일까요? 저도 두 어린이의 대국을 네, 많이 본 게 한두 아니니까. 판밖에 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여다봤다는 것은 차단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붙여서 안전하게 넘겨주더라도 이 정도면은 살짝 잘 눌러놨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변화의 여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바둑판이 계속 정리가 되고 있어요. 흙이 우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16집까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이 원래 집이 워낙 없었잖아요. 네. 우상기에서 물론 13집 정도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집으로 다 만회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상기 13집에 중앙 넉 점 잡은 게 뭐 한 9집 정도라고 치고요. 네. 하변도 원래는 받아야 되거든요. 17, 18집 정도. 40집에서 말랐어요, 100집은. 이 바둑에서 집이 없다는 건 말랐다고 표현을 많이 하나요? 네. 약간 가뭄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고 네. 마른 갈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른 갈치란 표현 신선한데요. 역시 창의적인 바둑과 함께 창의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 우하기 흙은 뭐 이것까지는 선수고요. 이런 데 다 뒤로 후퇴했다고 쳐도 네. 이렇게 후퇴했다고 쳐도 이것만 거의 40집이에요. 그럼 나머지 네. 상변, 좌상기, 좌하 쪽에 약간의 집 거의 한 20집 언저리 되거든요. 네. 지금 15집 정도의 차이가
정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안전운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는 이서준 어린이가 다시 냉정을 되찾았어요. 우상기에서 조금 흔들릴 뻔했는데 네. 지금은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게 좀 느껴지는 게 굉장히 포커페이스인데도 그게 좀 신기합니다. 황준서 어린이 입장에서 변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조금은 느끼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데 건드리면서 지금도 그냥 막았다가는 순식간에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흙은 먼저 하나 붙여두고 그리고 연결하면은 가장 안전하죠. 네, 흙은 지금 안전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재밌는 수를 두었습니다. 그거는 끊기면 흑돌 7점 일단 잡히긴 하거든요. 네. 유리한 흑의 입장에서 굳이 선택했어야 하나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더 뭐 이런 데까지 밀고 젖히거나 하면은 더 껄끄러울 것 같이 생겼는데요. 네, 황준서 어린이 지금은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끊었습니다. 깜빡했나요, 이서준 어린이? 그런가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도 이렇게 뒤로 치면은 네. 백이 이제 7점을 잡았지만 늘어난 집 한 10럭집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수 치고 요 백돌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10럭집 손해봤는데 여기서도 그래도 한 덤 이상 생기니까 네. 계속 우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딱 집차이가 반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이서준 어린이 상대방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멘탈을 꽉 잡아야 합니다. 우상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브라복은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8강에 올라간 게 아닐까요? 좀 흔들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냉정하게 정리를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깜빡했나요? 아니면 중앙을 절대 선수로 생각했을 수도 그랬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날일자를 두려고 했는데 다른 수를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현재 표정 변화는 없습니다. 네, 표정 변화는 없는데 시간 연장책을 계속 하는 거로 보아서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냉정을 찾으려면 아이들이 뭘 해야 할까요? 우선 뭐 개가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까요? 원래 보통은 이제 정확하게 형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 확실해 보입니다. 네. 황준서 어린이 입장에서도 이건 변화가 좀 시작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것 같고요. 이제는 거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세 집이면 이 정도면 역전이 가능한 스코어 아닌가요? 이제는 황준서 어린이도 이제는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제는. 네, 이서준 어린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타이트하게 집을 지켜나가야 하고요. 이제는 자그마한 실수 한 방에도 역전이 될 만한 차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승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때는 흑이 30집까지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 흑이 2집 좋고요. 좀 엄청나게 추격을 했어요. 네. 황준서 어린이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래 꼬부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 끊으면은 그거 좀 실수예요. 여기를 먼저 끊어놓고 네. 붙이는 수 이런 걸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중앙 쪽에 치고 끼워서 연결하는 수가 있군요. 네, 원래 여기를 끊으면 네. 만약에 우변 받으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 연결이 지금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맛들이 전부 사라졌고요. 지금 오히려 황준서 어린이가 약간 낙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워낙 잘 됐거든요. 네. 아니면 너무 설렜거나. 네. 우상기에서 백이 원래 거의 제로였던 상태였는데 네. 지금 여기만 지금 29집이 생겼거든요. 거의 30집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네. 황준서 어린이가 안전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차이가 워낙 많았어요. 지금 그 이후로는 정말 배기 잘 됐는데 네. 그럼에도 아직도 지금 여전히 지금 비세라 하거든요. 아까 김영삼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에 끊는 수를 봤다면 이 바둑 정말 승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또 흑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결국엔 지금 하변에 단수 치는 자리가 제일 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둘만한 자리가 이제 다 사라졌어요. 한 2집, 석집 정도면 어떻게 좀 추격을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6집 반 따라잡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지금. 네.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반상 최대의 자리를 찾아갔고요. 이서준 어린이도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게 안전 운행을 하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을 지켜갑니다. 여기서 반상 최대의 끝내기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변 쪽에 그냥 중앙이 하변 단수도 큰 자리 같고. 네. 그거는 약간 섭섭할 것 같은데요. 섭섭해요. 이거는 흑이 좀 기분이 좋은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종종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바둑이 좋았다가 나빠진 그런 바둑을 보면 옆에 막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백의 입장에서 조금은 허탈할 것 같은데요. 출기가 무려 3회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2회 정도를 쓰고 좀 더 침착하게 두어갔다면 역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어렵긴 어려운 수예요. 중앙 끊어보는 수가. 그래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 황준서 어린이가 우상기에서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도 좀 쉽게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냉정한데요. 상당히 큰 자리예요. 다음에 단수까지가 보장이 되니까요. 네. 원래 백이 먼저 두면은 거의 막아야 되는 형태인데. 선수인가요? 요것만 석집이거든요. 백집 없어진 것만. 그렇다면 안팎으로 거의 5집 5집, 정도가. 거의 5집에 5집짜리 끝내기. 이렇게 되면 10집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황준서 어린이가 바둑을 배운 지 5년밖에 안 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5년 정도면 이 정도의 실력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잘 두는 거죠. 훌륭한 건가요? 게다가 제가 저번에 이력서를 읽어보니까 네. 본인이 사는 여수에 바둑학원이 없어서 주말에만 지금 바둑을 배운다고 하거든요. 거의 독학인데요. 이 정도면 학원을 매일매일 다닌다면 성장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겠죠. 네, 현재 흑이 한 9집 정도, 8집 정도 유리한 상황이고요. 판에서는 더 이상 이 8집을 만들어낼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는 하변 쪽에 흑이 역끝내기를 하는 그런 쪽이 눈에 잘 보이는데요.
김영삼 해설위원님께서는 흑이 어느 쪽을 끝내기 하는 게 제일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백이 받는다고 치고요. 네. 하변을 선수로. 단수? 네. 지금은 큰 자리죠. 네. 역끝내기 아닌가요? 예. 백이 먼저 1선 젖히면은 네. 예, 그것하고 비교하면은 예, 이것도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뭐 반상 최대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흑의 입장에선 좌상기도 한번 먼저 붙여보는 자리도 커요. 네. 반대로 백이 붙이는 거랑 비교했을 때요. 아우, 중앙 선수의 자리 기분 좋게 단수를 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서준 어린이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시간패를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자리예요. 네, 아우 정말 잘 찾아가네요. 거의 결승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좋은 자리를 뒀습니다. 이서준 어린이의 4강 진출 목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상기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냉정을 되찾았어요. 이서준 어린이가 실수를 했을 때 황준서 어린이가 좀 더 침착하게 실수를 안 했다면 더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도 조금의 실수를 해주면서 냉정을 좀 되찾은 것 같고요. 지금은 황준서 어린이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글쩍글쩍 하는 거 보니까 네. 조금 더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기분에 취했던 거죠. 그쵸. 우상기에서 워낙 잘 됐으니까요. 아유, 갑자기 거의 30집이 났는데 이거는 뭐 역전했다 그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약간 작은가요? 약간 작아 보이긴 하는데 달리 끝내기 할 만한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요. 아마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역전이 기대되는 그런 스코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준서 어린이가 전국대회 16강이 너무너무 설렌다고 적어주었는데 지금 그 설렘이 약간은 슬픔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거의 뭐 반면 15치 먼저리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어린이 모두 우승 경험이 있는 상당한 실력자인데요. 이렇게 동갑내기 선수들이 붙으면 더욱더 이기고 싶을 텐데 이번 8강에서 이렇게 승부가 결정이 나게 되면 황준서 어린이는 조금 더 이를 가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동년배한테 지금 조금 더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 5학년이니까 네. 내년에 한 번의 기회는 더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바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생 둬야 되니까요. 네. 앞으로 수십 년을 더 둘 수 있는 상대라서 이 한 판에 너무 슬퍼하지 않고 실력을 좀 갈고 닦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 바둑은 한 번 져도 다시 둘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정말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린이 대회가 열리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모든 바둑인들이 이렇게 바둑을 둘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죠. 네, 특히 방송대국이 생긴다면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좀 추억이 네.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에 와서 거의 처음 보는 우리 어린이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네, 아마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점점 개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금 이서준 어린이가 마지막으로 좀 가장 큰 자리를 둔 것 네. 같은데요. 가장 큰 자리죠. 네, 애초에 이 좌변 이을 때 네. 백이 좌변 막으면 입구자고 백이 입구자면 뛰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안전하게 좌변을 이은 거로 생각이 돼요. 네, 맛보기를 보고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겼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이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선수들은 실력이 좀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대국에서 김영삼 해설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승패를 결정지은 중요한 한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한 2번 정도를 압축을 하면 네. 흑은 이제 상변에서 치열하게 버티면서 크게 산 게 일단 가장 핵심이었고요. 네. 백이 우상기 쪽에서 거의 다 따라갔었거든요. 그쵸. 그때 조금만 더 아, 네.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네. 모르는 승부가 됐을 텐데 우상기에서 워낙 부분적으로 잘 돼서 아마 역전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조금만 더 냉정을 되찾았더라면 철기를 썼더라면. 네, 황준서린이가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상변과 우상기 쪽의 포인트가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서준 어린이는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 중앙 쪽에 실수를 해서 백이 끊어서 7점을 먹힌 것 외에는 다 잘 둔 것 같은데요. 전 참 대단한 게 네. 표정 변화가 없어요. 연습 대국에도 표정 변화가 없을까요? 보통 바둑을 가르칠 때 너무 표정에서 티가 나면 안 된다. 포커페이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부님들이 하시거든요. 놀라울 정도의 놀라울 네, 정도인가요?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네. 네, 이제는 한 집짜리 끝내기, 두 집짜리 끝내기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버티는 수가 나왔는데요. 이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예. 없습니다. 약간 반집 승부에서 상대방이 저런 수를 두면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 네. 지금 상황은 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차분히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해 나갑니다. 끝내기에서는 보통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선수 끝내기를 하든 역 끝내기를 하든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 네, 그냥 보통의 경우라면 그때 일단 뭐 선수 끝내기가 있으면 아낌없이 일단 해야 되겠고요. 네. 근데 너무 상황에 따라 달라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바둑이 많이 이겼다라고 생각되면 네,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네. 안전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만약에 치열하다면 아주 미세하다면은 네. 뭐 반집 그보다 더 작은 집도 찾아가야죠. 그렇군요. 확실히 바둑에 따라 또 끝내기를 대하는 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둑은 참 정답이 없어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이서준 어린이 끝내기도 정확하게 잘하는데요. 그니까요. 예. 때리고 찌르는 것은 좋은 수순입니다. 이서준 어린이가 자기 바둑에 대한 확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물론 실수를 하긴 했지만 다시 냉정을 되찾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30초 초읽기라 누구도 완벽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이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금방 또 냉정을 되찾아서 네. 이렇게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이서준 어린이도 보통 실력자가 아니에요. 네, 황준서 어린이도 초반에 좀 많이 나쁘게 시작을 했는데 우상기에서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이 친구가 이기고 싶구나, 너무 이기고 싶구나 그런 승복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잘 따라붙었어요. 네. 포기하지 않고 끈질겼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중앙 쪽에서 조금만 더 네. 추격을 했더라면 승패를 몰랐을 텐데 그 점이 약간 아쉽네요. 네, 이 판에서는 그 점을 좀 복귀해 본다면 다음에 더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국이 다 끝이 났고요. 개가라는 손들을 보니 정말 어린이들이에요. 손들이 아주 조그매가지고 많이 귀여운데 포커페이스를 하고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요. 흙집은 좌상기와 상변에 총 20집이 났고요. 중앙에 30집. 개가 기다려주는 것 같고요. 네. 백은 총 33집이 났습니다. 던까지 하면 39집 반이 될 것 같고요. 흙이 우변에 집이 너무 많은데요? 아까 거의 중반 무렵에 세웠을 때 거의 일당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열스물 서른 49집?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돌을 정돈하고 있고요. 반면 16집, 흙 9집 반승이죠. 예. 네, 8강 1경기 이서준 어린이가 흙 9집 반을 승리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아쉬울 황준서 어린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브라보콘 전국 어린이 바둑대 8강 이서준 어린이가 4강으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오늘 대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김영삼 해설위원님께서는 오늘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황준서 어린이가 아주 불리한 상황인데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과정도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고 이서준 어린이가 충분히 흔들릴 만한 자리에서 다시 냉정을 되찾고 마무리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두 어린이가 아주 어린이답지 않게 너무 잘 둬주었거든요. 그 모습에 많이 흐뭇하셨나요? 뭐 흐뭇하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록 승패는 갈렸지만 어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쳐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김영삼 해설위원과 캐스터 고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